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우주를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는 모든 별과 모든 세포가 보이지 않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삶, 우주, 심지어 우리의 생각의 박동조차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설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뇌의 중심에서 시작해 현실의 경계까지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미스터리,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지적인 설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주와 생명 뒤에 지적인 설계가 있다는 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수년간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보통 이 개념은 찰스 다윈이 말했던 것과 충돌하게 됩니다. 생명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한 과정과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도를 바꾸는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랜디스만과 코너스의 포유류 시상에서의 전기 시냅스의 장기 조절이라는 연구가 사이언스에 실렸는데, 이 연구는 우리를 뇌 속으로 이끌며 매혹적인 발견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직접적으로 의도된 질서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연구는 우리를 포유류 뇌의 핵심 부위인 시상으로 안내하여 전기 시냅스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게 합니다. 전기 시냅스란 무엇일까요? 전기 시냅스는 뉴런 사이의 특별한 연결로 신호를 번개처럼 양방향으로 빠르게 전달하며 전달 물질을 통해 더 느리게 작동하는 화학 시냅스와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냅스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절됩니다. 이 시냅스들은 뇌 활동에 따라 변화하며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경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살아있는지 보여주는 발견입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와 생명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어떤 계획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물리법칙, 생물학적 구조, 그리고 매우 정밀한 메커니즘에서 볼 수 있는 설계 말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시상에는 활동을 멈추는 억제성 뉴런들 사이에 전기적 시냅스가 곳곳에 존재하며 이 시냅스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냅스들은 변화하고 조정되며 놀라운 가소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뇌가 고정된 연결체가 아니라 적응하며 반응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임을 보여줍니다. 이 정교한 복잡성은 우리를 경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소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화학적 시냅스의 가소성과 함께 작용해 뇌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을 조정하며 환경 변화에도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복잡성은 우리를 우주의 기원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현대 우주론은 우리에게 놀라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우주의 기본 법칙들, 중력, 플랑크 상수, 빛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생명을 위한 분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우주의 미세 조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뇌에서 관찰되는 현상, 랜디스맨과 커너스의 시냅스 가소성 연구와 결합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질서 단계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우주는 더 이상 의미 없는 혼돈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칙과 메커니즘을 가진 잘 구조화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던 전기적 시냅스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일종의 생물학적 코드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지침, 즉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만들고 배우며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까지입니다. 그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방식, 즉 장기 조절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신경계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구조, 즉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설계를 떠올리게 하는 연결의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진화와 우주의 탄생까지 시야를 넓힌다면
지적 설계란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더 미묘한 어떤 것, 자연의 법칙 안에 살아 숨쉬는 원리, 처음부터 그곳에 새겨져 있던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랜디스만과 그의 팀의 연구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기 시냅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뇌 안에서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특별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학 시냅스와는 달리 화학 시냅스는 뉴런 사이의 공간을 통해 화학 물질을 사용해 느리게 신호를 전달하지만 전기 시냅스는 직접적으로 작동합니다. 전기 시냅스는 간극 연접이라고 불리는 작은 통로를 사용해서 두 뉴런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신호는 거의 즉각적으로 빠르게 전달되어 세포들 사이에 완벽한 동기화를 만들어냅니다. 세포들은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전기 시냅스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능력, 즉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소성을 화학 시냅스와 연관시키는데 여기서 장기적인 변화가 뇌가 배우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기 시냅스의 경우에는 덜 중요해 보였지만 랜디스만과 코너스는 시상에서 이러한 연결이 주변의 활동에 반응하여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뇌가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부 세계에 반응하듯이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얼마나 유연한지를 보여주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엔지니어의 작업처럼 보입니다. 각 부분이 서로와 함께 작동하도록 정밀하게 조정되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였다면 여기저기서 실수나 낭비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조율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신호 전달 방식도 지적 설계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인간이 뇌에서 영감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학습하는 동안 연결이 조정됩니다. 란데스만의 연구에 나온 전기 시냅스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 시냅스들은 변화하고 자극에 적응하며 역동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런 시냅스들은 자연에서 태어났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설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자연이 설계라는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그 설계가 자연에 이미 있었다면 어떨까요? 시냅스들이 수학적 계산처럼 뉴런을 정밀하게 동기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들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을 넘는 규칙에 이끌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앞서 우주와 생물학적 코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보면 퍼즐의 각 조각이 우리를 숨겨진 설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전기적 시냅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자면 란데스만의 연구에서 탐구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결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동기화 상태로 유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상에서는 이러한 동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나 이미지를 인지하는 것, 뇌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적 시냅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며 뉴런들이 서로 얼마나 소통하는지를 조절하고 그 순간에 필요한 것에 맞춰 적응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자, 전기 신호, 구조들이 완벽하게 얽혀서 모두가 함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동해야 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종종 동기화가 저절로 자발적인 현상으로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리듬부터 뇌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것을 볼 때면 더 깊은 질서, 마치 의도된 것 같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을 뇌에서 우주 전체로 옮겨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한 미세 조정에 연결되는 또 다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본 법칙들, 중력, 전자기 상수, 가장 작은 입자들의 질량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에 바로 스스로 붕괴해버렸을 것입니다. 중력이 더 약했다면 별과 은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극히 좁은 범위이자 완벽한 균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론적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나 어쩌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다중우주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정밀함이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이 정밀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는 전기적 시냅스 같은 복잡한 것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주를 준비한 설계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 동일한 시냅스들은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어떻게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법을 아는 우주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이끕니다. 물리법칙은 유기분자가 생겨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조직합니다. 다시 전기적 시냅스로 돌아가 봅시다. 전기적 시냅스는 커넥신과 같은 특수 단백질 덕분에 작동하며 이 단백질들이 맞물려 우리가 이야기했던 갭 접합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화학적, 물리적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은 우주의 상수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다면 이런 구조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뇌에서 보는 질서는 마치 별들의 질서가 연장된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의식에 이르기까지 생각하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드는 연속적인 선이 이어져 있는 셈이죠. 조금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는 관련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를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조합으로 설명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말이죠. 하지만 랜디스만과 코너스의 연구에서 본 전기 시냅스처럼 뇌가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소성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이 우연만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자연 법칙 어딘가에 생물학적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이끄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에서는 인텔리전트 디자인이 진화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진화를 의도된 무언가로 바꿉니다. 여기서 돌연변이와 선택은 완전히 우연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기 시냅스는 동기화와 유연성으로 자연이 점점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자연의 법칙을 철도의 일처럼 생각해보세요. 어디서나 적용되는 화학적 규칙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이 법칙들은 변덕이 아닙니다. 이 법칙들은 무엇이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이 일어날 수 없는지, 어떤 돌연변이가 작동하고 어떤 적응이 남아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규칙을 세우고 진화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가능성을 탐구하는 환경을 만드는 설계입니다. 시냅스의 가소성은 우연이 아니라 효율적인 무언가로 진화하는 방법을 아는 시스템의 산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철로에 비유했던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이 생각과 얽혀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진화적 수렴입니다. 이는 서로 친척관계가 없는 다양한 생물들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특징을 발전시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생각해보세요. 문어와 척추동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눈을 발전시켰습니다. 또는 새와 곤충의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의 무대가 특정한 결과로 이끌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지적 설계가 일종의 조용한 건축가라면 어떨까요? 자연의 법칙에 복잡성과 적음을 만들어내는 성향을 심어놓는 무언가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디자인을 논의할 때 자주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입니다. 이것은 일부 생물학적 시스템이 단지 작은 우연한 변화들만으로 한 번에 한 단계씩 탄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개념입니다. 환원 불가능하다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전기 시냅스를 보세요. 이들은 모두 함께 작동해야 하는 단백질, 전기 신호, 분자 조절의 조합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모든 부품이 처음부터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진화가 혼자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진화에 추진력을 주는 어떤 설계, 즉 기본 부품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설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연 선택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설계 덕분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꼭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설계라는 개념은 무작위 돌연변이나 자연 선택의 작별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될 수 있고 선택은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생명을 더 높은 복잡성과 자각으로 이끄는 시스템에서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적응력과 모든 것을 동기화하는 능력을 가진 전기 시냅스는 이러한 균형의 완벽한 예입니다. 어쩌면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전혀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진화만을 믿는 사람들과 창조주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래된 논쟁을 뛰어넘는 타협입니다. 여기서 진화는 지능적인 설계가 드러나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살아있는 실험실과 같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초에 쓰여진 의도가 천천히 우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적 설계 가설은 과학과 종교 사이의 오랜 대화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습니다. 보통 현대 과학은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들이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많은 종교 전통들은 우주의 질서를 신적 존재의 작품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종의 중간길입니다. 위에서 개입하는 창조주를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도성이 이미 자연의 법칙 안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앤드리스만의 전기 시냅스 연구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의 가소성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동기화는 이런 것의 한 예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생명과 의식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일종의 설계 의도를 담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의 엄격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뜨고 우리가 보는 질서, 시상에서부터 우주까지의 질서가 무언가 내재된 것의 징후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이 마주하는 한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했던 유도된 진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사물 작동 원리를 잘 설명하지만 왜 자연이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은 점점 더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리상수의 정밀함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왜 생명에 딱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적 설계가 철학적 가설로 등장하며 그 빈틈을 메우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학문 간 대화를 촉진하고 숫자에만 머물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지적 설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과는 다소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목적이 없는 곳, 방향이 없는 물리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물질주의적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랜디스만의 연구에서 전기 시냅스의 가소성을 살펴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조직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우연이라면 더 많은 혼동과 여기저기 몇몇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상은 거의 계산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냅스들이 만들어내는 동기화가 의식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주가 일부러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게 만든 것 아닐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는 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세 조정에 대한 새로운 단서나 생명의 최초 분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도 있죠. 이런 진전들이 설계가 탄탄한 가설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최종적인 답은 아니지만 과학이 사물의 어떻게에만 머무르지 않고 왜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도록 이끄는 가설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학문 간의 대화와도 연결됩니다. 지적 설계는 서로 다른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다리, 즉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요.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전기적 시냅스나 우주의 미세 조정과 같은 것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듯한 확정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랜디스만의 시상 연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전기적 시냅스가 매우 정교하게 적응하고 동기화되어 마치 우리를 적응력 있고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 넓게 바라보았습니다. 우주의 물리 상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마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별에서 우리 뇌 신경망까지 이어지는 질서이며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칙들이 어떤 설계를 드러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철학과 과학이 서로 얽혀 우리의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더 넓은 대화를 유도합니다. 이 조각들을 모두 합치면 우리는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파인 튜닝은 숨이 멎을 정도로 완벽해서 이런 구조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진화는 가능한 것들을 탐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외부에서 설계자가 찾아온다고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는 현실 속에 살아있고 그 근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생물학까지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초기의 혼돈을 점점 더 풍부한 질서로 바꾸도록 설계된 것처럼 말이죠.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묻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더는 차갑고 무관심하지 않고 점점 목적이 드러나는 무언가입니다. 지적 설계는 액자에 넣어둘 만한 완성된 답이 아니라 과학과 철학 모두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생명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을까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그냥 두기보다 더 탐구해 아는 것의 한계를 넘으라는 초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상, 생명기원, 신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이 그 예입니다. 우주가 이 관점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새로운 단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